아늑한 저녁 노을이 창문을 물들이는 시간, 세대를 아우르는 집안에는 하루의 피곤함을 내려놓고 웃음을 나누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이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부부, 그리고 두 손주가 함께 산다. 세대가 다른 6사람이 모여 사는 집은 늘 소란스럽기도 하지만 그 소란 속에는 다정한 온기와 즐거움이 배어 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앉아 있다. 할아버지는 품위 있는 안경을 걸치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며 틈틈이 손주들에게 다정한 눈길을 준다. 할머니는 손수 짠 수세미나 반듯하게 접힌 옷가지들을 정리하며 잔잔히 웃음을 지어 보인다. 두 분은 단순히 가족의 어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의 대화를 따뜻하게 이끌어가는 중심이자 모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쉼터 같은 존재다. 아침의 지혜로운 대화. 아침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과 갓 구운 달걀이 놓여 있다. 아들 부부는 출근 준비에 분주하지만 할머니는 여유롭게 밥상을 차리며 작은 농담을 던진다. 오늘은 달걀을 2개나 구웠으니 우리 며느리가 힘이 넘치겠구나. 혹시 회사에서 상사랑 씨름이라도 해야 하나? 그 말에 며느리는 깔깔 웃으며 대답한다. 어머니, 씨름은 아니고 보고서랑 씨름을 해야 해요. 식탁에 앉아있던 손주도 거들며 엄마, 씨름왕 돼서 금메달 따와 하고 외친다. 모두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며 아침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그래, 보고서와 씨름하는 건 금메달감이지. 다만 진짜 씨름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보고서 씨름은 지는 법이 없단다. 결국 내가 완성할 때까지 내 곁에 붙어 있으니까. 그 지혜로운 말에 며느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아들도 피식 웃으며 아버지 말씀대로라면 결국 노력만 하면 되는 거네요 하고 덧붙인다. 그 순간 식탁은 작은 철학의 장이 되며 아침의 시작은 따뜻한 웃음과 여유로 물든다. 점심의 작은 주말 점심, 가족들은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아 손수 만든 비빔밥을 함께 먹는다. 손주가 밥 위에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자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머, 저 고추장 산이라도 세우겠네. 저 산에 깃발 꽂고 등산 가야겠다 하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손주는 깔깔대며 할머니, 그럼 내가 깃발 대신 숟가락 꽂을래? 하고 장난을 친다. 가족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아들 부부도 함께 웃으며 분위기가 한층 더 밝아진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조용히 덧붙인다. 밥상머리에서 웃음이 나오는 집이 가장 큰 부자란다. 돈은 은행에 있지만 웃음은 마음속에 있으니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지. 그 말에 며느리는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아버님 말씀을 들으면 저도 매일 마음이 부자가 되는 기분이에요. 아들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두 사람의 눈빛에는 따뜻한 감사가 담긴다. 저녁의 지혜와 위트. 저녁 시간이 되면 손주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한다. 큰 손주가 발표 시간에 긴장해서 말을 더듬었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다정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말을 더듬은 건 괜찮단다. 오히려 천천히 말하면 듣는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끝까지 했다는 거야. 발표는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전하는 거란다. 작은 손주는 그 말에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 그럼 나도 내일은 천천히 말해볼래요 하고 다짐한다. 그 순간 할머니가 덧붙인다. 그리고 발표할 때는 항상 웃는 얼굴을 해야 한단다. 웃음은 말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든. 온 가족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로 남는다. 아들 부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속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지혜를 배워가는구나 하고 깊은 안도감을 느낀다. 하루의 마무리. 밤이 되어 손주들이 잠자리에 누우면 할머니는 자장가 대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다. 옛날에 마음이 따뜻한 나무가 있었단다. 그 나무는 언제나 그늘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쉼을 주었지. 그 나무는 늘 말하곤 했어.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내가 줄 수 있는 건 언제나 따뜻함이란다. 아이들은 눈을 감으며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잔잔한 미소를 짓는다.
이어서 할아버지가 속담 하나를 던진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지. 네가 웃으면 세상도 너를 향해 웃어준단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하고 집안은 평화로운 고요에 쌓인다. 그 옆에서 아들 부부는 부모님의 지혜와 따뜻함에 새삼 가끔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다. 하지만 부모님의 위로와 아내의 웃음, 그리고 아이들의 해맑은 장난 속에서 그는 다시 힘을 얻는다. 그는 종종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한다. 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힘들 때마다 집에 들어와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이 집이 제게는 가장 큰 안식처예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어깨를 다독이며 대답한다. 집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지. 너도 언젠가는 이 평안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그 대화를 들은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곁에서 말한다.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저희 부부도 매일 웃으면서 지내요. 저는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온 게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할머니는 손을 살짝 잡아주며 말한다. 우린 다 함께 복을 나누는 가족이란다. 내가 들어와서 우리 집이 더 밝아진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아들은 아내의 손을 꼭 잡는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묻어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로 그 모습을 바라본다. 집의 의미, 이 집은 단순히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공간이 아니다.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웃음을 나누며 지혜를 배우는 살아있는 학교이자 따뜻한 품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존재는 품격과 유머, 그리고 인자한 미소로 집안을 하나로 묶고 아들 부부는 그 품 안에서 안정과 행복을 느끼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간다. 결국 이 3세대가 함께 사는 집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이자 웃음이 끊이지 않는 무대다. 아침에는 농담으로 하루를 열고 점심에는 웃음으로 마음을 채우며 저녁에는 지혜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속에서 가족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며 행복의 원천이 된다.